몸에 남은 상처일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조용하고 깊은 무언가일까? 대한민국의 한 쌀쌀한 오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사들을 훈련시킨 한 여성이 그 답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그녀는 내기를 걸었다. 네가 이기면 내 마음을 줄게. 그녀에게는 그저 상징적인 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세상에 꼭 봐야 할 교훈이었다. 왜냐하면 때때로 가장 위험한 전사들은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그녀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살아있게 하고 더 강렬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한국 군사 드라마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군사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와 꼭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707 특수임무단 기지의 아침 공기는 화약과 땀 냄새로 날카롭게 스며들어 있었다. 정예 요원들이 살아있는 탄환속 훈련을 외가적 정밀함으로 수행하며 발걸음은 단단한 흙을 리듬처럼 두드렸다. 총성은 콘크리트 방벽에 메아리 쳤고 선임 교관의 날카로운 지시가 그 사이사이를 끊었다. 이곳은 신성한 땅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사들이 단련되는 곳. 장민호 대위는 관측 데크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자신의 부하들이 근접 전투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턱은 굳게 담을렸고 눈은 한치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다. 이곳에서 완벽함은 목표가 아니었다.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었다. 그러다 지프가 도착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건 차량이 아니었다. 군용 지프는 하루에도 수차례 드나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한 건 그 뒤를 따른 침묵이었다. 훈련 중인 병사들을 멈추게 하고 머리를 돌리게 만드는 그런 침묵. 한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민간 복장을 입고 있었다. 어두운 전술바지, 몸에 딱 맞는 재킷, 실제로 사용한 흔적이 남은 부츠, 머리는 단단히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차분했으며 거의 지루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자신감 넘치고 신중하며 마치 발 아래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듯한 걸음걸이였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야? 권 병장이 소총을 내리며 중얼거렸다. 모르겠어요. 다른 병사가 속삭였다. 하지만 한국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여성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훈련장을 가로질렀다. 눈은 사냥감의 움직임을 평가하듯 병사들을 차갑게 훑었다. 그 뒤를 따라 연결 장교가 급히 발걸음을 맞추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듯 장 대위가 데크에서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계단을 내리며 권위를 드러냈다. 그가 중앙광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녀는 중앙에 서 있었다.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장교처럼 부대를 점검하는 눈빛으로 병사들을 살폈다. 장민호 대위, 그녀가 먼저 말했다. 그녀의 한국어는 완벽했지만 억양은 확실히 미국식이었다. 707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명성이네요. 장 대위는 3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죠? 마야 설리번, 전투 전략가 미 합동특수부대 교관입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입술에 미묘한 미소를 띄었다. 저는 당신들의 상대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병사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연락 장교가 긴장하며 앞으로 나왔다. 대위님, 그녀는 비공식 교환 관찰로 왔습니다. 지휘부 승인을 받았지만 저는 관찰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마야가 끊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또렷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주변 병사들과 눈을 마주쳤다. 저는 여러분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웅성거림이 멈췄.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장 대위의 눈이 가늘어졌다. 시험한다고요? 기술 도전입니다. 그녀가 어깨를 뒤로 젖히며 말했다. 여러분의 최정예 중 한 명과 저의 단대단. 규칙은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잠시 멈춰. 그녀의 말이 자리 잡게. 만약 당신의 병사가 이기면 저는 707이 명성대로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이기면? 장대위가 차갑게 물었다. 마야의 미소가 넓어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목소리의 가벼움과는 맞지 않는 위험이 있었다. 그럼 당신들은 과대평가되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모두가 모욕감을 느끼는 듯 했지만 일부는 호기심을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때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마야는 장대위와 눈을 맞추며 목소리를 낮췄다. 거의 친밀하게 들릴 정도로 부드럽게. 만약 당신이 이기면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숨 막힐 듯했다. 병사들은 얼어붙었다. 몇 명은 제대로 들었는지 눈을 깜빡였다. 다른 이들은 갑작스러운 톤 변화에 몸을 굳혔다. 로맨틱한 고백이 아니었다. 더 깊고 상징적이며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게가 담긴 말이었다. 장대위는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눈은 날카롭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퍼즐처럼 들여다봤다. 왜? 그가 마침내 물었다. 마야의 미소가 사라졌다. 표정은 진지해졌고 거의 엄숙했다. 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바람이 불어 먼지들이 광장을 흩날렸다. 어딘가에서 무전기 잡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병사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다. 이건 전쟁이다. 요약. 무패의 미 합동 전략가 마야 설리번이 707부대의 도전을 선언했다.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내기를 걸었다. 만약 당신이 이기면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장대위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계산을 머릿속으로 풀고 있었다. 주변 병사들은 몸을 움직였다. 일부는 손가락을 튕기며 긴장을 풀고 다른 이들은 자세를 조정했다. 그들은 원했다. 모욕이 공기처럼 흘러넘쳤고 자존심이 답을 요구했다. 하지만 장대위는 자존심에 따라 병사를 고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부하들의 얼굴을 훑었다. 단단한 얼굴, 상처난 얼굴, 세상이 모르는 전투를 겪은 얼굴들. 권 병장이 가슴을 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박중희는 어깨를 굴리며 준비했다. 젊은 요원들도 몸을 기울였다.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갈망하며. 그리고 장대위의 시선이 멈췄다. 대열맨 뒤 완벽히 움직임 없이 서 있는 한 시우 병사. 그는 가장 크지 않았다. 가장 시끄럽지도 않았다. 사실 대부분의 날은 그가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수 있을 정도였다. 다른 이들이 훈련 사이 농담을 주고받을 때 하는 조용히 무기를 닦았다. 다른 이들이 전과를 자랑할 때 하는 공부했다. 26, 날렵한 체격, 나이를 뛰어넘은 눈빛. 군복은 항상 완벽했고 움직임은 효율적이었다. 말조차 낭비하지 않았다. 한시우 장대위가 조용히 말했다. 병사들은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몇 명은 혼란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권 병장은 실망스레 턱을 다물었다. 하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흙 위에서 발걸음은 소리조차 없었다. 표정은 무심했고 자세는 여유롭지만 준비되어 있었다. 마야, 앞 세 걸음에서
멈춰야께 절을 했다. 존경의 의미였지 굴복이 아니었다. 마야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 주위를 돌며 사냥감을 평가하는 늑대처럼 살폈다. 이 녀석인가? 그녀가 장을 흘낏 보며 물었다. 바람만 불어도 부러질 것 같은데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들은 잘 알았다. 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녀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차분하고 인내하며 관찰했다. 좋아. 마야가 그 앞에서 멈췄다. 재킷을 벗어 연락장교에게 던지며 오래된 상처가 있는 탄탄한 팔을 드러냈다. 자, 보여주어라. 침묵형, 경고 없이 움직였다. 한순간은 가만히 서 있다가 다음 순간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회전 발차기가 한의 관자놀이를 향했다. 빠르고 사납게 병사들은 숨을 삼켰다. 하지만 하는 체중을 살짝 이동하며 머리를 살짝 기울여 그녀의 발차기가 그 옆을 스치게 했다. 반격도 움찔도 하지 않았다. 그저 회피했다. 마야는 부드럽게 착지하며 미소 지었다. 반사신경 좋군. 그녀가 다시 움직였다. 낮은 수입, 속임수, 팔꿈치 공격. 각 동작은 유연하고 예측 불가하며 압도하도록 설계되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각도에서 공격했고 몸은 물처럼 구부러지고 비틀렸다. 병사들은 넋을 잃고 공포와 경탄 사이에서 지켜봤다. 이건 일반적인 격투 기술이 아니었다. 뭔가 세련되고 잔혹하며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연기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모든 공격은 빗나갔다. 모든 발차기는 피했다. 막지 않았다. 막는 것은 에너지 낭비였다. 단지 공격이 닿는 자리에 그가 없었다. 호흡은 일정했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정말 하려는 거야? 한 병사가 속삭였다. 읽고 있어. 다른 병사가 감탄을 섞어 중얼거렸다. 마야의 미소가 사라졌다. 공격 속도가 빨라지며 좌절이 기술에 스며들었다. 회전 백피스트를 날렸지만 하는 아래로 피했다. 무릎 공격을 이어갔지만 하는 방향을 돌려 무해하게 통과시켰다. 그녀는 점점 숨이 가빠졌다. 그에게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무릎에 손을 대고 숨을 고르며 멈췄다.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이마에 땀이 반짝였다. 한 번도 주먹을 뻗지 않았군. 한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거의 부드러웠다. 그럴 필요 없어. 병사들은 낮은 웅성거림으로 폭발했다. 몇 명은 웃었고 일부는 불편해했다. 마야는 손등으로 이마를 닦으며 자세를 바로 세웠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이제 그 안에는 새로운 것이 있었다. 위험한 무엇, 존경, 그리고 욕망. 잘하군.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생각보다 훨씬 좋다. 목을 굴리며 관절이 딱딱 소리났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워밍업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자세로 낮게, 팽팽하게 코일처럼 몸을 낮췄다. 장난기는 사라졌다. 눈은 포식자의 집중력으로 하늘 꿰뚫었다. 이제 그녀가 속삭였다. 진짜로 싸운다. 바람이 멈췄다. 세상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한시우가 마침내 미소 지었다. 요약. 마야 설리번은 장난기를 버리고 진짜 전투 자세로 들어섰다. 한시우. 단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던 침묵의 요원은 드디어 미소 지었다. 진짜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한다. 첫 번째 공격이 번개처럼 왔다. 마야가 폭발하듯 앞으로 튀어나왔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그녀의 주먹이 한의 명치를 향해 날아갔다. 첫 동작이지만 마치 죽일 듯한 공격.
하지만 하는 몸통을 비틀어 주먹을 갈라지듯 피하며 팔뚝으로 그녀의 힘을 돌렸다. 그녀는 그 반작용을 이용해 회전 팔꿈치로 턱을 노렸다. 하는 살짝 뒤로 젖혔다. 단 몇 밀리미터. 그녀의 팔꿈치는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다. 지켜보던 병사들은 숨조차 멈췄다. 마야는 멈추지 않았다. 흐르듯 이어갔다. 낮은 수입에서 공중제비 발차기로 이어지며 발이 도끼처럼 내려왔다. 하는 몸을 옆으로 틀며 발을 피했고 손은 항상 옆에 붙어 있었으며 발놀림은 최소한으로 정확했다. 그녀가 착지하자마자 날아오는 무릎차기 화려하고 공격적이며 압도하도록 설계된 기술이었다. 하는 그녀의 다리를 공중에서 잡았다. 세게도 폭력적으로도 아니었. 그저 잡았. 손이 그녀의 정강이를 감싸며 마치 선물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아드레날린으로 불타올랐고 그의 눈은 여전히 차분했다. 거의 슬픈 듯이. 그리고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밀어냈다. 마야는 균형을 되찾으며 비틀거렸다.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렸다. 얼굴에는 혼란이 스쳤다. 왜 안 했어? 한이 움직임으로 끊었다. 그가 마침내 다가와 첫 번째 진짜 공격을 했다. 주먹이 아니었다. 정확하고 통제된 손날 공격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격했다.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가르치려는 것이었다. 충격으로 그녀는 균형을 잃고 회복하기도 전에 하는 무릎 뒤를 정강이로 살짝 쳤다. 그녀의 다리가 휘고 한쪽 무릎을 꿇었다. 모인 병사들은 일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마야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가 혼란을 대신하며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넌 방어만 하고 있어.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맞다 하니 간단히 답했다. 그 한마디가 그녀 안에 불꽃을 지폈다. 그녀는 폭풍처럼 달려들었다. 더 이상 기술도 전략도 없었다. 그저 순수하고 격렬한 체, 크로스, 어퍼컷, 회전 백피스트, 팔꿈치, 무릎, 또 다른 발차기, 모든 기술을 섞어 난폭한 폭력의 혼란으로 날렸다. 그리고 그는 물이 되었다. 닿아야 할 공격이 어떻게든 닿지 않았다. 주먹은 한숨 차이로 피했고 발차기는 몸을 굴려 회피했다. 팔꿈치는 부드러운 블록으로 힘을 흘려보냈다. 호흡은 일정했고 표정은 변함없었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그녀보다 먼저 알고 있는 듯 움직였다. 책처럼 읽고 있어 권병사가 믿기지 않는 듯 속삭였다. 아니, 장대위가 조용히 말했다. 음악처럼 읽고 있다. 마야의 동작이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발차기가 낮아지고 주먹은 힘을 잃었다. 좌절이 절망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거친 후려치기를 날렸다. 하는 몸을 숙여 피하고 그녀가 지나갈 때 손가락으로 갈비를 살짝 쳤다. 주먹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네가 열려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옆팔꿈치를 날렸지만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 얼굴 옆으로 안전하게 안내하고 즉시 놓아주었다. 너무 예측 가능했다. 호흡은 거칠어졌다. 땀이 눈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자신감이 금이 갔다. 싸워. 그녀가 외쳤다. 목소리는 거칠었다. 장난치지 말고 싸워. 하는 움직임을 멈췄다. 완전히 가만히 서서 팔을 옆에 두었다. 나는 싸우고 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기기 위해 너를 다치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은 어떤 공격보다 더 강하게 다가왔다. 마야는 얼어붙었다. 주먹이 옆에서 떨렸다. 주변 병사들은 충격 속에 조용히 지켜봤다. 이제 싸움이 아니었다. 교훈이었다. 그녀 자신에 대한 믿음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시간. 눈이 반짝였다. 눈물이 아니라 더 나쁜 것. 의심.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엘리트 병사를 가르쳤다. 절대 지지 않았다.
절대 압도당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임원지 낀 한국 훈련장에서 거의 말하지 않고 연기처럼 움직이는 남자를 마주하며 그녀는 수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패배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두려움이었다. 손을 내렸다. 어깨가 젖었다. 어떻게? 그녀가 속삭였다.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어떻게 이걸 하는 거야? 하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표정을 부드럽게 증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 먼지를 흩날렸다. 마야는 가슴을 세차게 들이쉬며 서 있었다. 그리고 방금 진짜 공격 한 번 없이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 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때 군중 가장자리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장대위가 앞으로 나섰다.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이만하면 됐다.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마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단호했다. 한 판만 더 부탁합니다. 하는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새로운 것을 보았다. 거만함도 자존심도 아니었다. 이해하고자 하는 절박함이었다. 그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병사들은 알았다.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이오이야, 마야 설리번은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한 판만 더 요구한다. 한시우는 받아들이고 병사들은 진짜 전투가 이제 시작된 것임을 직감한다. 훈련장에 고요가 흘렀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했다. 마야는 자세를 다시 잡았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어깨는 긴장했고 턱은 너무 꽉 다물려 있었다. 이전 그녀의 움직임을 정의했던 유연함은 사라지고 대신 절박함에서 비롯된 뻣뻣함이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려 했으며 과도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하는 그녀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 손은 옆에 느슨하게 떨어져 있고 체중은 고르게 분산되어 있었다. 거의 편안해 보였지만 눈은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손도 발도 아닌 그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대위가 손을 들었. 시작. 마야가 먼저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폭발적인 속도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제부로 시험했다. 한이 피했다. 다시 던졌다. 피했다. 그녀는 탐색하고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틈을 찾으며 그리고 그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왼쪽으로 페인트, 오른쪽으로 한 걸음, 그리고 한의 가슴을 향한 강력한 직선 펀치. 진짜 힘, 진짜 의도가 담긴 펀치였다. 한은 체중을 이동시키며 몸을 돌려 펀치를 흘려보냈다. 하지만 마야는 피하는 것을 이미 예측했다. 그도 관찰되고 있었다. 다른 손은 이미 긴 훅으로 그의 노출된 갈비뼈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맞아야 했다. 그러나 한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펀치에서 멀어지는 대신 가까이 들어왔다. 거리감을 급격히 좁혀 그녀의 훅이 힘을 잃고 닿기도 전에 무력화되었다. 그의 어깨가 약화된 충격을 흡수했고 순간 그는 그녀의 가드 안쪽으로 들어와 그녀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리, 도망칠 수 없는 거리까지 접근했다. 시간이 느려졌다. 한의 손이 올라왔다. 공격이 아니라 통제된 동작으로 그녀의 흉골 위에 부드럽게 닿았다. 밀지도 힘주지도 않았다. 그저 닿아 있었다. 표시였다. 그 다음 발이 그녀의 뒤를 수입했다. 정밀하고 여유롭게. 마야의 눈이 커졌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균형이 무너졌다. 몸이 뒤로 기울고 세상도 함께 기울었다. 하지만 하는 그녀가 크게 떨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손으로 그녀를 안내하며 착지를 제어했고 거의 소리 없이 등을 땅에 닿게 했다. 하는 잠시 그녀를 붙들었다. 여전히 손은 그녀의 가슴 위에 있었고 눈은 승리가 아닌 무언가를 담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연민이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물러나 손을 내밀었다. 훈련장이 폭발했다. 환호가 아닌 더 깊은 감정으로 놀라움과 경외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속삭이며 의심하던 병사들은 얼어붙어 입을 벌린 채 방금 목격한 광경을 처리할 수 없었다. 봤어? 한 병사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모든 낙하를 통제했어. 다른 병사가 속삭였다. 그녀를 내리칠 수도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지. 권 병사가 경외감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심지어 싸움을 자신이 원했던 박중희도 팔짱을 끼고 말문이 막힌 채 질투에서 존경으로 표정이 바뀌었다. 마야는 3박자 동안 땅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슴은 빠르게 오르내렸지만 격렬함 때문이 아니었다. 깨달음 때문이었다. 그녀는 한 가지 실수를 했다 하니 모든 것을 피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피할 거라 생각하고 과도하게 기술에 몰두했는데 하는 그 단 한 번의 실수를 완벽한 통제로 바꾸어 힘으로가 아닌 이해로. 천천히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하는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녀를 눕혔던 것과 같은 부드러움으로 서로 마주 선 채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날 다치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마야가 조용히 말했다. 바람 소리에 묻힐 듯한 목소리. 맞아요? 한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아니요? 왜요? 한은 잠시 침묵했다. 말을 신중히 고른 뒤 말했다. 당신을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야는 숨이 멎는 듯했다. 주변 병사들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훈련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친밀한 광경임을 느꼈다. 그녀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백 번 싸움을 이긴 손, 잡고 타격했던 손, 방금 거의 움직이지 않은 남자에게 무력화된 손. 12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그녀가 속이 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이비실, 델타포스, 영국 SAS와 훈련했어요. 대회에서 우승했고 작전을 지휘했죠. 그녀가 그를 올려다봤다. 눈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아니요. 한이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단지 첫 번째 교훈을 잊었을 뿐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요? 싸움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판결처럼 흩어졌다. 마야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떴을 때 뭔가가 달라졌다. 거만함은 사라졌다. 허세, 과시, 증명하려는 욕심 모두 제거됐다. 남은 것은 작고 조용하며 훨씬 더 인간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표면적인 인사가 아닌 스승에게 바치는 깊은 절.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한도 절을 되돌렸다. 주변 707 부대 병사들은 완벽한 고요 속에 서 있었다. 웃는 사람도 환호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자신들이 간과했던, 자랑하지 않았던 조용한 동료가 진정한 엘리트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광경을 지켜봤다. 장대위가 앞으로 나섰다. 얼굴은 돌처럼 굳었지만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해산. 그가 조용히 말했다. 병사들은 천천히 마지못해 흩어지며 한과 마야를 돌아보았다. 그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요야, 한시우는 단 한 번의 절제된 기술로
마야 설리번을 제압했다. 굴욕 없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며 707 부대 병사들에게 단순한 승리가 아닌 진정한 엘리트가 무엇인지 깊은 교훈을 남겼다. 훈련장이 비워질 즈음 해는 이미 낮게 기울어 있었다. 대부분 병사들은 자신의 임무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방금 목격한 사건의 무게는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아. 마야는 부대 경계에 놓인 콘크리트 장벽 위에 앉아 있었다. 재킷을 무릎 위에 덮고 시선은 먼 산을 향하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가시고 이제야 몇 년간 피하려 했던 진실이 남았다. 그녀는 졌다.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훨씬 깊은 무언가에서 뒤에서 발걸음이 다가왔다. 측정된 느긋한 걸음. 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누군지 이미 알았다. 한시우가 존중의 거리를 두고 멈췄었다. 양손에는 물병 2개, 말없이 하나를 건넸다. 마야는 손이 조금 떨리는 상태로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다. 손끝이 잠시 스쳤다. 올 필요 없었어요. 긴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다. 알아요 하니 대답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다. 서로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가깝고 그녀의 체면을 지켜줄 만큼 거리를 둔 자리였다. 그들은 말없이 물을 마셨다. 해가 저물며 산 그림자가 길어졌다. 어딘가에서 교관이 명령을 외쳤다. 기지의 일상 리듬은 방금 일어난 작은 혁명과는 무관하게 계속되었다. 내기였죠. 마야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이기면 내 마음을 주겠다고 했었어요. 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이전의 불꽃 대신 맑음만 남아있었다. 로맨틱한 의미는 아니었어요. 당신도 알았을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하니 부드럽게 말했다. 내 뜻은 그녀가 잠시 말을 고르며 멈췄다. 내 존경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내 인정, 내가 가장 fiercely 지키는 것, 내 자존심을요. 그녀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는 듯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마야가 이어 말했다. 잘못된 걸 쥐고 있었네요. 당신은 내 자존심을 원하지 않았어요. 내 존경으로 실력을 확인받을 필요도 없었죠. 그녀는 손에 든 병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이미 완전했어요. 비어 있었던 건 나였어요. 바람이 불어 먼 산에서 비오는 냄새를 싫어왔다. 12년 동안 그녀가 말했다. 완성을 쫓아왔죠. 기술을 트로피처럼 모았고 최고들과 훈련하며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엘리트라고 생각했죠.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단지 시끄럽기만 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몇 분간 침묵 후 한이 처음 입을 열었다. 당신은 비어있지 않아요, 마야 씨. 능력 있고 헌신적이며 강해요. 그럼 왜 졌죠? 당신이 나와 싸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싸운 거죠. 그 말은 진실의 무게로 다가왔다. 마야는 눈을 감고 받아들였다. 진정한 완성은 한이 조용히 이어 말했다.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싸움, 모든 상대, 모든 순간은 대화입니다. 당신은 소리쳤고 나는 듣고 있었죠. 마야가 눈을 떴다. 빛바랜 빛 속에서 반짝이는 눈. 그걸 어떻게 배우죠? 충분히 오래 침묵함으로써 듣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제 그녀는 완전히 그를 바라보았다. 평범해 보이지만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얼굴, 거만함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도 없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이 그러하듯. 당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이 일어서며 말했다. 말이 아니라 싸움 후의 행동으로요. 링에서의 어떤 용기보다 더 큰 용기였습니다. 마야도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절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몸을 바로 세웠을 때 자세에 새로운 것이 있었다. 가벼움, 가르쳐 주실래요? 그녀가 물었다. 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미 스스로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단지 교훈을 들을 만큼 충분히 침묵하면 됩니다. 그는 병영을 향해 걸어갔다. 저 문은 해를 배경으로 그의 그림자가 점점 작아졌다. 마야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 속에서 뭔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부서진 것이 아니라 열리는 느낌. 뒤에서 장대위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그녀 옆에 서서 발장을 끼고 저녁 어스름 속으로 사라지는 하늘 지켜보았다. 그 병사, 마야가 조용히 말했다.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아요. 장이 답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을 뿐입니다. 마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그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군요. 아니요. 장이 정정했다. 그게 그를 엘리트로 만드는 겁니다. 두 사람은 707부대에 어둠이 내리면서 고요히 서 있었다. 병영 어딘가에서 한시우는 아마도 무기를 점검하거나 내일 훈련을 복습하고 있었을 것이다. 평범한 일상 속 비범한 집중으로 그 순간 마야는 지난 12년간 쫓아왔던 진실을 깨달았다. 진정한 완성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인정이나 존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증명하기 위해 이길 필요도 없다. 그저 존재한다. 조용히 통제하며 아무도 보지 못한 만번의 훈련을 통해 얻어진다. 가장 시끄러운 전사들이 가장 큰 소리를 낸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자들은 그들이 다가오는 소리는 결코 들리지 않는다.